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부동산 정책과 숫자들, 그 이면의 핵심만 콕 집어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최신 대출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불과 몇 주 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믿고 있던 자금 조달 방식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거든요.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내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작스럽게 뚝 떨어진 규제 때문에 아파트 잔금이 턱없이 모자라게 된 그런 아찔한 상황에 처해 계시진 않나요? 조만간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진짜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서 이삿짐 센터 예약 다 해놓고 들어갈 가구 사이즈 재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당장 어디서 구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수많은 매수자들이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자금 계획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짚어보죠. 과거에는요, 아직 등기가 떨어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수자들이 유연하게 추가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매수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금 계획의 뼈대와도 같았던 이 대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버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나올 것 같았던 자금줄의 수도꼭지를 하루아침에 꽉 잠가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용어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후치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가볼게요. 우리가 새 아파트에 딱 입주하는 그날 아파트가 완공됐다고 해서 내 이름표가 붙은 등기부등본이 그 자리에서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 처리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끝났어도 은행 측에서 네, 좋습니다. 나중에 등기 완료되면 그걸 담보로 잡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뒤에 미리 돈을 내어주는 방식, 이게 바로 후치담보대출이었습니다. 입주하는 날과 서류가 완성되는 날 사이에 그 붕 뜨는 시간, 그 공백기를 버티게 해주는 엄청나게 유용한 도구였죠. 자금이 조금 빠듯했던 매수자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 강력한 무비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금줄이 막힌 게 비단 시중은행뿐만이 아닙니다. 80에서 90%. 와, 이 숫자 상상해 가시나요? 예전에는 P2P 대출 플랫폼들이 자기들만의 자체 심사 기준을 둬서 매수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던 담보인정 비율, 즉 LTV 한도입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레버리지였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에서 9억까지 대출이 나왔다는 뜻이니까요. 1금융권 대출이 좀 막히거나 잔금이 턱없이 부족할 때 이 P2P 대출을 최후의 보루 삼아서 펑크난 잔금을 메우는 게 많은 분들의 핵심 전략이자 일종의 구명조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규제의 철퇴가 이 P2P 대출 시장에도 예외 없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런 대안적인 금융 플랫폼들조차도 전통적인 시중은행들하고 정확히 똑같은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LTV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예전처럼 한도를 90%까지 한껏 끌어올려서 급한 불을 끄던 그런 융통성은 이제 시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믿고 있던 최후의 안전망마저 끊어져 버리니까 매수자들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는 벼랑 끝으로 훅 내몰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엄격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왈가왈부 다 빼고 오직 숫자와 팩트 그 자체만 놓고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규제 지역은요, 이제 LTV가 40%로 아주 강력하게 묶입니다. 반면에 비규제 지역은 70%가 적용되죠. 진짜 체감하기 쉽게 계산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강남 규제 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은 딱 4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길 하나 건너서 비규제 지역에서 똑같은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서울이라는 같은 하늘 아래서도 그저 지리적인 위치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진짜 뼈아픈 제한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바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을 수 없는 철저한 수학적 상한선입니다. 시세가 15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을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비규제 지역에서 구매한다고 쳐볼게요.
LTV 70%를 꽉꽉 채워서 조공하면 산술적으로는 8억 4천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6억 원 한도 제한에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8억 원대 자금 중에 무려 2억 4천만 원이 허공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잔금 치르는 날 오직 이 엄격한 상한선 규칙 딱 하나 때문에 2억 원이 훌쩍 넘는 구멍이 날 수 있는 대단히 긴급하고 치명적인 상황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숫자들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아마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당장 수억 원의 개입이 눈앞에 생겨버렸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절박하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난관을 뚫고 나갈 방법은 진짜 단 하나도 없는 건가? 모든 자금줄이 꽉꽉 막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매수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거래를 지켜낼 수 있는 남은 옵션이 과연 존재하긴 하는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습니다. 숨통이 트일 만한 이른바 기득권 조항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빡빡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했던 건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곳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 예외 조항이 모든 은행이나 금융사에 알아서 척척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일도 모레도 아니고 오늘 당장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예외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즉시 꼼꼼하게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외의 문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닫히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복잡하고 급변하는 대출 규제의 팩트들을 쫙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룰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자금 조달의 룰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그것도 예외 없이 다시 쓰이고 있는 지금, 만약 다음번에 시장이 또 한번 급변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구매력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이 고도로 규제되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화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체력 그리고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시장의 룰은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심층 분석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대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